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주식 그럼 좋은 주식인가요? 녹십자, 상비약 중에 감기 해열제로도 유명한 회사이지요. 어떤 부분에서 봐야 할지 황금거북이와 함께 오늘도 가시죠. 좋은 뉴스가 2022년 7월 18일 쏟아집니다. 녹십자, 내년 알리글로 미국 FDA 승인 기대가 된답니다. 기대되는 거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남반구 백신 수주 확대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답니다. 이 내용은 모두 키움증권에서 나오고 있군요. 그럼 이 주식을 지금 제일 많이 보유한 기관은 키움증권일 수 있습니다. 녹십자 주식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호재 뉴스가 많은 상태이지요. 단기 저점에서 약 3만원가량 올라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주식이지만 PBR이 낮고 배당도 지급합니다. 시가총액은 2조가 넘는 대형 주식이죠.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3만 주입니다. 그런데 기관은 3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16만원 아래에서 이 뉴스가 나왔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죠. 정작 본인들이 16만원부터 18만원 사이에 매수를 많이 해놓고 거래량이 3만 주인데 2만 주, 9천 주, 6천 주, 5천 주씩 매수를 해놓고 이제 와서 호재가 있고 기대가 되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지요. 여러 증권사도 아닙니다. 한 개 증권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녹십자는 어떤 차트 흐름을 보여줬던 주식일까요? 2019년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주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2020년 3월부터 전염병 특수로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10만원 정도였던 녹십자가 무려 50만원이 넘었던 것이죠. 짧은 시간에 5배가 올라버리니 부담이 된 것일까요? 하락 추세로 전환된 이후 거래량은 줄어들고 주가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하락 추세 하단에 있어서 잠깐 반등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살짝 아쉽게도 당기순이익 부분에 빨간 숫자가 보입니다. 2019년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인데요. 다행인 부분은 매년 영업이익은 기록했기 때문이죠. 영업을 못해서이기보다는 자회사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봐야 하는 부분은 또 있지요. 바로 매출액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인데요. 황금거북이의 황금 주식 기준에 충족할까요?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서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현재 저평가 구간인가요? 주봉 차트상 이동평균선 200일선 아래에 있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1조가 넘는 제약바이오 주식 중에 PBR이 낮은 대형 주식의 대표 주자는 녹십자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PBR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지요. 녹십자의 지분 관계는 어떨까요? 주요 주주가 60% 갖고 있고 유통 주식이 40% 수준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22%나 보유하고 있죠.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있거나 성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녹십자는 미래 성장성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오랜 사업 운영으로 증명된 안정성도 함께 있는 주식이죠. 거기다가 황금거북이가 안정성 지표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점점점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 연금을 책임지고 투자하고 있다면 이렇게 투자하지 않을 것 같네요. 국민연금공단이 2021년 4월에 39만 5천원에 지분을 늘렸었는데 그 이후 매도한 단가가 32만원, 26만원, 24만 2천원입니다. 손해를 보고 매도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주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보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찾아보았지만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매년 매출액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감소한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국내용, 내수용 매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요.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주가도 액면 분할을 좀 하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해외 수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녹십자는 상호명에 영문을 넣으며 글로벌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지금 수출액 감소는 단기적인지 2022년 분기와 반기 보고서가 모두 나온 뒤에 체크를 해봐야 좋을 것 같네요. 녹십자는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인가요? 미래의 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스마트팜과 전기차 이 네 가지 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제약바이오 계열로 특화된 녹십자는 오랜 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17년 연속으로 배당 지급을 하는 만큼 재무제표에 큰 문제가 없는 회사이죠. 다만 배당률이 5년 평균 0.7%이기 때문에 녹십자를 배당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겠네요. 저도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주식들의 주가 흐름이 녹십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제약바이오 주식들도 좋은 모습이 나오길 바랍니다. 참고로 녹십자 같은 경우 하락 지지선이 16,000원 근처라서 호재 뉴스가 막 나온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주가가 내릴 순 없겠지요. 매출액이 증가하고 성장 산업에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 뉴스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제목만 바꾸고 내용은 동일하고 그리고 증권사는 동일한 뉴스 같은 경우 경계를 해야 합니다. 개인, 개미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기관 투자자의 뉴스는 언제나 또 조심이지요. 좋은 회사라면 결국 오르겠지만 주식은 남들보다 덜 물리는 가격에 매수해야 좋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물론 이 매수 매도 의견은 모두 황금거북이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출들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나 멤버십 가입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